안녕하세요. 건강은 균형이다. 한의사 이수입니다. 무릎 통증 고생하시는 분 참 많으시죠? 무릎 통증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셨는데 무릎 통증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무릎 통증 왜 이렇게 잘 낫지 않을까요? 무릎 통증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닳아서 잘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 낫지 않은 이유는 연골 때문이 아니고 무릎 관절에 있는 만성 염증 덩어리가 안전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통증 환자분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 환자분들이 연골이 닳고 손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골 중심부에는 통증을 느낄 만한 신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은 주로 무릎 관절에 있는 인대, 힘줄에 있는 염증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해박적으로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무릎 관절인데요. 대퇴골 끝과 경골 끝에 있는 파랗게 된 이 부분이 연골입니다. 이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늘상 연골 외측부에는 영양공급시켜주는 혈관과 통증을 느낄 만한 신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의 신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골 윗부분에 있는 지방덩어리 슬개와 지방체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많습니다. 이쪽 부분 눌러보면 평상시 통증을 못 느끼신 분도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꽤나 있습니다. 뼈를 싸고 있는 골막 부분이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관절 물주머니를 싸고 있는 활막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쪽 부분의 신경과 혈관에 신호가 가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무릎 안쪽을 느끼시는 통증은 관절낭 물주머니에서 느끼는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측부인대하고요, 관상인대, 거위족 부분, 무릎 위쪽에 있는 힘줄과 아래쪽에 있는 힘줄, 무릎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인대, 그리고 뒤쪽에 있는 힘줄과 인대 부분이 염증 덩어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통증을 발생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무릎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저는 처음 무릎이 어느 부분이 아픈지 환자분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무릎 통증이 어느 부분이 아프다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그쪽 부분부터 제가 만져보게 되고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무릎이 아프신 부위를 찾아서 어느 부분이 아픈지, 어느 부위에 만성 염증성 덩어리가 있는지 그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면 여태까지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았던 무릎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무릎 앞쪽에서 주로 느끼는 통증 부위는 슬개골 중심으로 해서 힘줄과 인대 부분의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안쪽에서는 거위족 부분하고 내부 측부인대 그리고 인대 부분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장경인대와 외부 측부인대 그리고 힘줄 부분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뒤쪽 부분도 역시 힘줄과 인대 부분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환자분들은 주로 사진을 보고 연골이 닳았다 이렇게만 하고 치료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직접 어느 부분이 아픈지 일일이 찾아보고 그쪽 부분이 손상이 됐는지 염증성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쪽 염증성 덩어리를 해결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만성 염증성 덩어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꽤나 오래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2년, 심지어는 10년 이상을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을 때나 주사 치료를 하실 때는 통증이 좀 나는 듯 하다가 다시 통증이 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개선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몸은 손상이 오게 되면 염증 반응을 하게 돼서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죽은 세포를 제거하기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염증 반응을 하기 위해서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는 보호 반응을 하게 돼요.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 반응을 통해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정상 조직도 약간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요. 급성 반응일 때는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서 잘 안 움직이게 하죠. 그러면서 영양호흡이 점차로 되면서 상처가 아물면서 정상적인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급성염증 반응은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 급성염증 반응할 때 조직 상태를 보면 영양물질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백혈구로 청소시키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는 충혈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 삼출액이 분비돼서 조직을 빨리 봉합시켜주는 영양물질이 생기게 돼요. 그 과정 중에서 화합물질인 브레디키닌, 프로스타글란딘, 히스타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분비되면서 신경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보완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화합물질을 분비시켜서 빨리 조직을 봉합시키는 영양물질도 공급시켜주게 됩니다. 체액이 붓고 섬유화가 되면서 그쪽 부위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소염 진통제를 쓰게 되면 충혈된 것을 조금 억제시켜주고 정상 조직이 손상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 자체가 빨리 회복되고 염증 반응은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 경우에 좀 다릅니다. 손상된 조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우리 몸은 정상적인 조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만성 염증 반응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그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그 손상된 조직을 살펴보게 되면 그 주변에는 죽은 세포라든가 노폐물, 염증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해줘야 정상적인 조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청소할 겨를 없이 조직이 회복된 겨를 없이 2차적, 3차적 조직이 다시 손상이 오게 되면 점차로 염증 반응이 계속 되게 되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조직이, 세포, 찌꺼기들이 모여서 염증성 물질이 쌓여서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생긴 게 만성 염증성 덩어리입니다. 이런 만성 염증성 덩어리를 한방적으로 구분해보면 비정상적인 체액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런 걸 담음이라 하고요. 그 주변이 혈소판 덩어리라든가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은 어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담음과 어혈 덩어리가 점점 쌓여서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담음과 어혈이 쌓이게 된 조직이 영양호흡을 못 받기 때문에 차지고요. 단단해져서 2차적, 3차적으로 염증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정상 조직으로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염 진통제나 염증을 없애는 주사치료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혈관이 수축돼 있고 영양호흡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담음과 어혈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단단해지고 굳어진 조직이 회복되지 않아서 자꾸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과 만성 통증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 덩어리가 그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혈관과 신경을 누르게 돼서 감각이 이상이 오게 되면서 연부 조직인 인대와 힘줄이 정상적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성 환자분들은 감각이 점점 이상해지고 힘도 빠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성 통증은 만성 염증성 덩어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충혈된 것이 아닌 우혈된 상태인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이 공급이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셔야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성 덩어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몸 자체의 만성 염증성 덩어리를 없애주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릎 통증 잘 낫지 않는 그 이유 잘 아셨죠? 만성 염증 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성 염증성 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